막대한 주식시장의 탈출구는 없다. 진정한 수익을 위한 진짜 승부를 걸어봅니다. 성공 투자를 위한 런! 다른 주식그란드에 찾아오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전 주식그란드의 지킴이 아나운서 김일지입니다. 오늘도 다른 주식그란드 함께해 주실 감독님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최동기 감독님과 함께 달려 주식그라운드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8일부터 지금 코스피가 5거래일째 3,100선에서 좀 개인과 기관의 힘겨루기가 계속해서 첨예하게 조금 맞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어제 장에서도 지금 보합에서 마무리를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지금 개인과 기관의 싸움이 치열하게 조금 펼쳐지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모양새긴 합니다만 이런 매매 공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어제는 이제 장중 내내 밀리다가 네. 이제 막판에 이제 보합까지 왔는데 어제는 이제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일단 마지막에는 이제 그런 항상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네. 다만 어제는 이제 옵션 만기에도 불구하고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작았던 어제 그쵸. 장이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 개인들하고 어떤 힘겨루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예탁금이 또 오늘 보니까 4조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70조로 내려왔는데 네. 이제 문제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했죠. 그래서 그쵸? 미국도 보면은 1인당 한 200만 원씩 지급을 하더라고요. 네, 추가 부양책이 네. 나왔죠. 그리고 이제 1조 9천억 불에 대한 어떤 그 부양책 글을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어떤 그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도 이제 파월 의장의 의견을 보면 약간 이제 테이퍼링 이런 얘기가 좀 비슷하게 나왔었거든요. 테이퍼링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자산 규모를 축소하는 거니까 일종의 이제 그 금리가 약간 올라갈 수 있는 현상인데 아직은 그런 시기는 아니지만 네. 일단 미국 시장이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일단은 어떤 트럼프다 바이든은 어떤 불확실성은 해소됐죠. 없어졌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서 일단 미국 시장 자체가 이제 우리의 어떤 바로미터가 될 텐데 네.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피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그 미국이 부양책을 함으로써 네. 일단은 달러가 강세 기조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원화가 이제 약세가 예상이 돼요. 그러면 네. 지금 보면은 최근에 이제 1,100원을 돌파했다가 다시 1,097원대 있는데 네, 내려왔네요. 만약 이제 환율 그 자체가 어떤 면에서 이제 원화가 약세가 되면은 네. 약간 주식시장인데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게 이제 개인하고 우리 기관이 받쳐야 되는데 네. 지금 투신의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실탄이 없어요. 왜냐하면 투신에 있는 그 펀드를 해약을 해서 네. 개인들이 이제 요새는 집콕을 하기 때문에 직접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맞아요. 원인을 많이 보니까는 바뀌었죠. 펀드가 이렇게 빠질까? 보니까는 이제 재택근무가 많다 보니까 네. 일단은 집에서 이제 주식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여유가 생겼죠. 예, 물론 이제 회사에서는 당연히 주식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렇죠. 근무 시간이니까. 그게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저러다 보면 개인들이 일단은 이제 자기가 직접 하는 거로 많이 돌아섰는데 네. 보니까 개인들도 이제는 어떤 그 한계가 온 것 같아요. 자금 면에서. 저 예탁금이 제가 볼 때는 이게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어제 4조가 빠졌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그럼 지수가 오른다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삼성전자를 제외하고서 LG전자다, 현대모비스다, 현대차다, 이가 이제 LG화학이다 계속 뭔가 이슈가 있었는데 그쵸. 지금 보면은 이제 그런 거 시가총액 그 대형주들 보면은 이제 이슈가 점점 없어져요. 근데 그쵸. 최근에도 이제 오르는 거 보니 순환마가 되면서 오늘도 화장품주가 오르고 있고 이제 네. 막 여행주에서 오르고 있으니까는 네. 어제부터 오르고 예, 있죠. 이런 종목들은 지수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지수는 어느 정도 이제는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 그래요?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중요한 이슈는 이제 뭡니까? 공매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정부에 맞서가지고 이긴 적이 없거든요. 그 당시인가 이번에 뭡니까? 기조분과에서 3천 과열이다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처음에 그 발표할 때는 이제 무시를 해요. 개인들이 가지고 네. 이제 그 무슨 소리 하면서 이제 쭉 올리는데 네. 결국에는 정부가 이기거든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어떻게 네, 이기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기에는 어느 정도 그래서 좀 이렇게 눈치 보는 장세가 아닐까 해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급락하게 한다면 분명히 대기 매수가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빠지더라도 그게 매수가 있어서 지수 자체는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을 받지 않을 것 같고 근데 빠지는 것도 물론 이제 한계가 있고 하방 경직수도 있는데 네. 오르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뭔가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끌어올릴 만한 이슈가 없죠. 삼성전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어떤
방향성에 따라서 지수는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오늘 또 한은의 이제 금리 관련해서 뭐 네네. 어떻게 나올지도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뭐 꽤 동결되겠죠? 그렇죠. 뭐 대부분이 다 동결로 예상하는데 만약에 동결이 아니게 올린다라면 또 이제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동결했다는 소식이 또 갑자기 네. 전해지고 있네요. 네네.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오전장 그라운드 상황 점검하러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주식 그라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전장 그라운드 상황 점검해 보실 텐데요. 지금 코스피 거래 대금이 9거래일 연속 지금 20조 원이 넘어설 정도로 굉장히 치열하게 매매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매도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러나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외국인은 던지고 있습니다만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식 지금 증시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파란불로 돌아섰는데요. 계속해서 하락하는 지수가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1.2% 하락하면서 3,112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도 1.25% 하락하면서 967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관이 매수 규모를 그렇게 확대하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역시나 외국인은 여전히 던져내고 있습니다. 4,258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지금 기관이 다시금 매도로 돌아서면서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1,191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 시작에는 빨간불을 켜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갤럭시 S20의 사전 예약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고요. 또 SK하이닉스는 해외에서 25억 달러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두 종목 모두 다 좀 올라서는 모습이 나오면서 우리 지수도 함께 올라섰는데 이내 지금 지수가 흘러내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2%대로 빠지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101%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삼성, SDI 그 밖의 종목들도 지금 일제히 다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상위 10개 종목이 다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은 오히려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이상 발표 이후에 연일 계속해서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형제가 모두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셀트리온은 6%대로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빨간불 켜냈었는데 역시나 파란불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기아차도 3%대로 약세 흐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만이 유일하게 지금 현재 빨간불을 지켜내면서 26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역시나 파란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각각 5.64%, 7.34%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시젠도 3%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계속해서 2차 전지 관련해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데요. 오늘은 2.94%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콘텐츠 관련해서 CJ ENM도 좀 계속해서 오름세를 지켜냈었는데 오늘은 1.78% 주가 밀리고 있습니다. SK 머티리얼즈는 그래도 다행히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는데요. 적극적인 사업 영역 확장이 굉장히 좋은 소식으로 좋은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SK 머티리얼즈입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KMW 0.87%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스틸드래곤도 2% 넘게 하락하고 있네요. 리노공업만이 3.44% 올라서면서 15만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 그룹주 확인해 보실 텐데요.
장 시작에는 좀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무상 감자 후에 거래 재개가 오늘 되면서 첫날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는데 지금 현재 지수가 빠지면서 혼조 양상을 보이는가 싶었는데 이내 지수가 다 지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1.39% 하락하고요. 아시아나 IDP도 5%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에어부산도 4%대까지 밀리면서 현재 3,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과 특징주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감독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감독님, 우리가 참 이 시간에는 항상 주가가 빠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빨간불을 켜내서 되게 기분 좋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좀 항상 이 시간에는 주가가 파란불을 켜냈다가 오후 들어서 다시금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와서 참 뭔가 힘 빠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장을 시작할 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빨간불이 들어와서 아, 오늘 시원하게 좀 올라가겠구나. 오늘 방송에서 우리 감독님과 조금 재미난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내 또 흘러내리네요. 어떻게 하죠? 이 시간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을까요? 보통 이제 장 시작되어서 1시간 후부터 한 10시에서 우리 11시까지는 좀 밀리는 그 시간이에요. 이 때문에 우리가 뭐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고요. 근데 어제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이제 옵션 만기일인데 인위적으로 지수를 받치는 모습이 제가 보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주식이 오르면은 오늘 빠질 거고 어제 많이 오늘 오른다 할 때 어제 이제 막판에 계속 빠진 막판에 이제 보합으로 갔기 때문에 그만큼 오른 폭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빠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즉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슈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슈가 하나 있다는 건 이제 삼성전자는 이슈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74조 규모의 자동차 반도체형 시장에 진출을 해서 일단은 여기서도 이제 크게 삼성전자가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이쪽에. 그래서 지금 관련주들이 좀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로마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결국에 수급인데 지금 보면은 연기금도 아침에 초반에는 순매수였다가 지금 이제 순매도로 돌아섰거든요. 연기금도. 그래서 지금 기관들이 지금 순매수 폭이 줄면서 이제 개인들만 열심히 사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개인들도 계속 이렇게 사다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사는데 이게 안 올라 하면 이제 또 지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심리가 그래요. 이제 삼성전자를 이제 계속 모았는데 이게 안 올라.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올랐으면 기분 좋은데 한 이게 일주일 한 열흘 가봐요. 근데 다른 종목이 막 올라. 그럼 이제 또 팔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스멀스멀 욕구가 올라오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를 이런 대형주를 살려니까 이제 약간 이제 멈칫하는 거죠. 개인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뭐 개인들은 계속 살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공매도 관련해 가지고 이게 아직 물론 정부 방침은 공매도를 재개한다 하는데 아직 그게 이제 또 선거가 또 4월에 있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그러한 거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 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아직 그게 적극적으로 사지 못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어제 만기 때 콜옵션을 이제 순매수를 해가지고 일단은 지수가 안 빠진다고 생각을 했죠 제가. 근데 이제는 뭐 만기가 옵션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다음 만기는 2월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선물이 거의 3조 가까이 순매도거든요. 지속적으로 매도기 때문에 이거가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할 때 과연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거를 해지 성격이냐 아니면은 하방으로 보는 거냐.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은 계속 거래소에서 팔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제 그 옵션하고 연계해가지고 물론 이제 수익이 난 거를 알아서 해지 차원에서 봤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선물을 매도하는 거 봐서는 어느 정도 그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하락을 해야지만 수익이 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만기는 3월이니까 아직 뭐 변동성은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우리가 이런 우리가 걔네들의 포지션을 봤을 때는 일단은 상승보다는 하락 쪽에 무게를 대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개인들이 싸워서 이겼는데 계속 이겨왔죠. 앞으로도 계속 이길지는 이제 캐스톤이라 이거죠. 근데 개인들은 지금 계속 공매도 거기에 이제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공매도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여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모두가 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공매도 안 된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겠죠. 자, 우리 셀트리온이 오늘도 굉장히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전일장에서도 굉장히 크게 빠졌고 오늘도 지금 6% 넘게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참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뭐랄까요? 좀 황당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같아요. 굉장히 우리가 지금 국내에서 이런 이슈를 들고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빠질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셀트리온이 찬스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찬스다. 3일 빠지면 이제 올라간다 보는데 아니면 오늘 오후 아니면은 네. 월요일 날이 거의 바닥일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 우리는 그러면 지금 잡아야겠네요. 글쎄, 그쵸. 오늘 많이 빠지면은 네, 제가 볼 오늘 때는 아니면 단기적으로 반등은 올 것 같아요. 이렇게 빠질 단기 이유가 반등.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 사실 우리 감독님께서도 항상 재료가 있어야 올라간다 네, 이런 네. 이야기를 했는데 셀트리온에서 이만한 재료를 내놨는데 빠진다는 게. 근데 이제 기대감이 큰 만큼 네. 이제 생각보다 효과가 이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요? 실망감도 있을 수 있죠. 그래도 국내 1호라서 저는 네, 굉장히.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접종 시작하고 뭐 나오면 이제 다시 반등을 할 것 같아요. 그럴까요? 그럼 네. 셀트리온도 어쨌든 뭐 오늘 아니면 월요일장에서 매수를 하고 조금 뭐 단기적으로 던지는 전략도 좋을 수 있지만 네. 좀 길게 가져가는 것도 근데 괜찮겠네요. 셀트리온 종목은 과거에 네. 보면은 이게 네. 이제 공매도의 타겟이거든요. 그래요? 그거까지도 연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코스닥 지수를 내리기 위해서는 막말로 셀트리온이 이제 시총 상위니까 네. 어차피 뭐 물론 저기 코스닥도 있고 거래소도 있지만 네. 이런 셀트리온 그룹주들에 대한 어떤 공매도 세력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그거에 조금 대해서 약간 이제 조심하셔야겠네요. 조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또 삼성물산은 계속해서 외국인이 또 사들이는 모습이 네네. 나오고 있고 삼성물산은 지금 계속해서 빨간불을 오늘도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데도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역시나 외국인의 영향이 크기는 크구나 이런 일단 생각이 뭐 듭니다. 삼성물산은 네. 배당에 대한 매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그 배당을 진짜 좋아하는 것 그쵸, 같아요. 그래서 그걸 노리고 완전 삼성물산을 그쵸, 지금 계속해서 맞습니다. 매수하는 예, 거잖아요. 우리도 조금 이런 배당에 관한 거를 생각해 두면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좀 배당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전장 그라운드 상황 관련해서 감독님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최동기의 이슈킹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부자 되는 채널 사람 사는 이야기 내외경제 TV를 만날 수 있는 방법 KT 285번 SK브로드밴드 164번 LG 플러스 169번 현대 HCN 413번 ABN 아름방송 509번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주식그라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동기 감독만의 특별한 시각으로 꾸며지는 시간이죠. 최동기의 이슈킹 함께하실 텐데요. 자, 오늘 금요일에는 이번 한 주간 굉장히 뜨겁게 우리 시장을 달궜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정말 상한가를 치고 굉장히 많이 크게 올랐던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 종목들이 과연 왜 오른 건지 재료들을 분석해보고 향후 이 종목들은 또 어떤 흐름을 가져갈지 우리 감독님과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월요일에는 어떤 종목이 올랐습니까? 네, 월요일 날 네. 일단은 조강 IRI 이제 상한가를 대부분이 상한가 종목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겠죠. 보면은 이 종목은 이제 수소 충전소용 국산화 고압 밸브 생산화의 구축에서 미국과 중국의 진출이 본격화된 데라 가지고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이거를 하는 거는 원래 이제 테마주를 이제 뽑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이제 상승률이 높은 종목들은 테마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어떤 섹터 비슷하게 하는 것보다는 네. 그냥 대부분이 그날 많이 오른 종목들. 사실은 제가 시간이 많으면 30종목까지도 하는데 너무 많죠. 그러면 뭐 맞아요. 100종목이 넘으니까 네. 일단은 이제 10개를 하면은 40개 정도면은 적정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40종목 하는데 네. 겹치는 종목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강 IRI는 이런 종목이 왜 오를까? 이제 그러니까요. 의심하는데 이제 이런 재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보령작은 잘 아시는 종목이겠죠. 이게 네. 이제 카나브라는 그 약품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항암제로서 이제 어떤 효과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게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 그 제약 바이오는 코로나 백신이나 코로나 치료제 아니면 이제 항암제 쪽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요새는 좀 이 항암제 쪽이 좀 밀리는 감이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이제 주가는 뭐 그렇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관심 속에서는 조금 소외가 일단 됐죠. 소외감을 좀 느꼈었죠. 네. 그래서 사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용각산이라고 아시죠? 네, 알죠. 용각산은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용각산을 좀 먹고 했거든요. 이게 이제 하얀 가루 아닙니까? 네. 용각산 그 옛날에는 선전도 재밌었는데 보령제요. 그랬어요? 보령제약에 종로 5가 있어요. 네. 종로가 이제 거기 있었는데 그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그쪽에서 다녀가지고 이제 그쪽을 다 알죠. 그래서 이제 용각산이 이제 코로나 네. 감염 예방 및 그 오. 바이러스 증식 억제 효과가 이제 그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래요? 이제 플라티콘이라는 D라는 성분이 네. 효과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논문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보령제약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게 무거운 주식인데 네. 이제 보령제약이 이제 그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동방은 아시겠지만 이제 쿠팡이 이제 그 나스닥에 상장, 상장을 하죠. 그쵸? 그래서 이제 쿠팡 관련주들이 이제 많이 올랐는데 사실 이 동방이 2018년 12월에 네. 쿠팡과 물류 전담 그 운송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이 부각이 되는데 동방은 제가 오늘 심층 분석에서 제가 이따가 진짜요? 동방을 할 겁니다. 예. 동방의 앞으로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이따 기대가 됩니다. 네, 그다음에 동방, 예. NX도 많이 올랐네요. 네, NX도 이제 요거는 이제 주방용품인데 네. 이제 EK 포스터라는 그 어떤 브랜드가 출시된다는 소식에 일단은 이제 올랐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국토부 장관이 바뀌면서 네. 일단 공급 물량을 확대하겠다라 가지고 그렇죠. 계속 뭐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 기대감 때문에 올랐는데 최근에 그래서 이제 건설주도 많이 좀 올랐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반영되지 않았나 해서 결국엔 좀 아파트나 이런 걸 많이 지면은 우리 주방 가구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 업종들이 오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야 되니까요. NX가 일단은 1월 11일 날 월요일 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AD 칩스라는 종목은 이제 반도체 관련주로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그때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을 지금 뭐 대만하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제 파운드리가 수주를 한다 그러면은 AD 칩스가 그래도 수혜주라 해가지고 AD 칩스가 일단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NFC는 그 오방 이슈라고 이제 신규 상장 기업들은 네.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보호 회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물량 때문에 이제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네. 일단 그런 물량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일단은 그런 악재가 해소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최근에 신규 상장 기업들이 네. 돌아가면서 막 올라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좀 소외된 기분이 있었는데 그런데 NFC가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 소외감을 느껴서 좀 저평가되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이 그 회사는 이제 화장품에 쓰이는 그 어떤 그 흡수되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화장품 업종 중에서는 좀 다른 그 종목보다는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이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 아트라스 BX는 이제 그 자사주 소각 기대. 그다음에 이제 ESS 테마로 해서 상승을 했는데 네. 사실 보면은 이제 이 한국에는 컴퍼니 합병인데 M&A 관련인데 네. 이제 M&A 관련해서는 이제 어떤 때는 호재가 되었다가 어떤 때 악재가 될 수도 그렇죠. 있는데 네. 일단은 뭐 지분 싸임 벌어지면 일단 호재가 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런 합병이 난항 속에서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거면 일종의 네. 그 지분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네.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신진 SM은 일단은 자동차 테마입니다. 자동차의 부품인데 이제 금융 사업 부각이 되면서 올라가는데 사실 옛날에만 해도 우리가 한 3, 40년만 해도 네. 우리나라에 이제 금융 산업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이제 일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네. 금융 기업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 네. 그때 이제 유일한 기업인 화청기계 이런 회사들이 점점 나타나면서 이제 금융도 우리나라 기술이 이제 올랐는데 그렇죠. 사실 금융은 굉장히 어려운 그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많이 우리나라도 기술이 발전했지만 네. 실제로 한 80년대 그때만 해도 금융 기업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될 것 그럼 약간 같고요. 후발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계 업종은 원래 자체가 네. 우리나라가 일본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네. 전부 그때 수입을 인정하고 해서 싶지 않지만. 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맞아요. 그래서 네. 지금도 아마 일본을 무시를 못해요. 기계 업종에서는. 맞아요. 그런 게 네. 있고요. 그다음에 제2회에는 아직도 원인을 모르겠어요. 이건 뭐 공시도 없고 뭐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그럼 뭐 제2회에는 유상증자 뭐 이런 거밖에 없네요. 이건 이제 동전주인데 네. 뭐 이슈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세력들이 일단은 좀 올려가지고 네. 어떻게 좀 고객들이 모이면은 거기다 팔을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유인이 안 된 거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유상증자, 무상증자는 호재고 유상증자는 호재일 때가 있고 악재일 때가 있고 좀 그럴까요? 그는 뭐냐면 이제
유상증자의 경우도 이제 기존에 네. 주주를 상대로 하는 거를 좀 악재로 보고. 아, 기존의 주주는. 네. 근데 이제 제3자 배정은 이제 다른 손님들이 들어온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호재로 반영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뭐 제3자에게 유상증자하는 뭐 그런 소식이 있기는 합니다만 네. 요거 때문에 상한가를 갔을까 뭐 이런 생각이 그거는 들긴 좀 하네요. 모르겠습니다. 네, 뭐 그다음에 어쨌든. 이제 유니테크노라고 이거는 이제 그 무상증자 결정을 했어요. 이것도 이제 자동차 부품 테마인데 네. 그래서 이제 유니테크노가 1월 11일 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1월 12일은 이제 선익 시스템. 선익 시스템은 이제 LG 디스플레이든가 CSOT, 3M 등 전 세계 고객사 약 50여 개 되는데 장비를 납품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LG전자가 이날 네. 그 롤러블폰 아. 정보를 공개한 것이 이 회사에 어떤 그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가지고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이 네. 기업은 이제 2017년에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뭐 미래 생명자원은 이제 쿠팡 관련주, 네. 그다음에 KTH도 마찬가지고 쿠팡 관련주입니다. 그다음에 수산 INT는 이제 이재명 관련주. 그래서 그때 이제 이재명 관련주들이 계속 나오네요. 많이 올랐죠. 저번 이제 주에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네, 인포마크는 이제 이 손정의 관련주인데 이게 네. 이제 소프트뱅크하고 같이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네. 인포마크가 이제 여러 개 뭐냐면 이제 웨어러블 기기를 발행하는 회사인데 만드는 회사인데 네. 사실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손정희 회장이 투자했다는 게 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우리 스피커 뭐 이런 로봇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인포마크 그걸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전에 뭐 KT인가 어디 납품하는 거로 됐었는데 워낙 이제 다른 회사들이 많이 만드니까 네, 좀 많아졌죠. 사실은 이제 인포마크가 주가가 많이 빠졌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좀 오르기 시작하는데 네. 이런 거 뭐 AI라든가 이런 영향을 받아서 오르지 않았나 생각이 됐는데 결국에는 이제 손정희 관련주여 가지고 뭔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센트럴 모텍이 핫한 종목이었는데 네. 이 종목은 이제 볼 스큐류 자동차 이제 동력 전달 장치가 있는데 그 스큐류 생산 업체입니다. 그래서 네. 자동차 산업이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죠. 지금 뭐 그렇죠. 전기차 수절 바뀌는 거에서 네. 친환경 이제 부품 수요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런 센트럴 모텍이 올랐는데 이 회사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볼 스큐류 부품을 국산화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매출이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계업종 중에서 네. 일단은 국산화된 그게 물론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센트럴 모텍의 볼 스큐류.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제 그 현대 기아차와 테슬라의 네. 알루미늄 컨트롤 암이라는 또 그 부품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오, 그래서 굉장히 재료가 좋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전기차 업체가 네. 루시드 모터스라는 그 스펙 합병 상장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이 센트럴 모텍이 일단 그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종목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자동차 부품주들은 네. 이제 전기차 수저 관련해 가지고 계속 아마 단계별로 상승을 할 것 같으니까 오. 아마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조정 받을 때는 조금씩 담그는 것도 좋다고 괜찮다. 생각합니다. 네. 오, 괜찮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KCTC도 쿠팡 관련주고요. 네, 동방 또 나오네요. 또 와. 이제 그날도 상한가를 기록을 그렇죠. 했죠. 네. 또 이제 애니젠은 이제 스마트 이제 조명 회사인데요. 네. 일단은 뭐 직상하게 성공하면서 일단은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양포장도 이제 쿠팡 관련자 가지고 나스닥 관련해서 올랐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1월 13일 날에 이제 카페 24 이게 이제 무상증자를 결정을 했죠. 뭐 카페 24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뭐 플랫폼 주식인데 그렇죠. 관련주인데 쇼핑몰 다 이걸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일단은 무상증자를 발표를 하면서 일단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쇼박스도 이제 상한가를 기록. 이거는 이제 쿠팡 플레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흥행작을 공급을 한다. 아, 쿠팡 OTT 관련한 거죠? 우리 뭐 도둑들 많이 보셨겠지만 네. 도둑들을 비롯해 900만 명 이상의 관계를 동원한 내부자들, 관상 등 총 51편을 공급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쿠팡 플레이는 인기 영화, 국내의 TV 시리즈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이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죠. 네. 그래서 이제 쿠팡의 와우 멤버십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이 추가 비용 없이 월 2,900원의 멤버십 비용으로 활용한다니까 아마 굉장히 쇼킹한 뉴스가 됐던 것 같아요. 수요가 많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쇼박스가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네. 근데 비비안은 이제 이재명 테마주인데 일단은 뭐 사회이사의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 지사 부인 뭐 해경궁 김 씨인가요? 그걸 맡았다는 이유로 해서 이제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덕양산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동차 부품 쪽이거든요. 네. 배터리 가지고 이제
그 현대차 그룹이 디젤 엔진 쪽을 포기하고 이제 수소 전기차에 이제 집중을 한다래 가지고 이 종목이 올랐는데 이 회사는 이제 1차 부품사예요, 현대차. 그래서 전기차랑 또 배터리에 대한 어떤 경량화. 사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수소차를 생각할 때 네. 가장 그 우리가 이제 부피를 차지하는 게 뭐 같아요? 수소차의 경우에? 배터리 아닐까요? 뒤에 엄청 그쵸, 크게 탱크죠, 그게 탱크. 탱크인가요? 그 탱크. 탱크가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이거를 이제 무겁잖아요, 차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게 있으면 경량화하는 다른 거 짚는 작업도 거 싫어요, 있고. 너무 그렇죠. 커서.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게 수소차의 단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걸 탱크. 얼마나 미니멀하게 네. 만드느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네. 이게 폭발하는 거 아닌가. 무서워. 그럴 수 맞아요. 있잖아요. 워낙 그렇죠. 탱크가 크니까. 그래서 네. 이제 그거를 탱크를 어떻게 작게 효율적으로 만드냐가 이제 그게 큰 기술인데. 관건이겠네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 진짜 보완점이 있을지 저는 이제 그게 좀 약간의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부터도 수소 폭탄 뭐 이런 거 하는데 맞아요. 수소에 대한 이미지가 좀 안 그쵸? 좋긴 아니 해요. LPG 차량도 옛날에 폭발 때문에 뭐 안 사는데 요새는 맞아, 그렇지 맞아요. 않은데 네. 수소차도 이제 탱크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또 너무 네. 커요, 크기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기술 개발 계속하고 있으니까 점점 좋아지겠죠. 그쵸, 예, 네. 예. 그다음에 이제 필룩스라는 종목도 이제 아시겠지만 최근에 한국 파마가 핫했죠. 네. 셀트리온하고 대조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국 맞아요. 파마는 이제 그 인도에서 임상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과가 좋게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그거에 관계되는 회사니까 뭐냐면은 제넨세일이라고 이제 이 회사는 임상병을 댄 회사예요. 필룩스가. 그래서 이제 한국 파마도 올랐지만 필룩스도 그날 이제 상한가를 와. 기록을 했습니다. 한국 파마가 지금 3거래일치 상한가일치 계속해서 올라가네요. 오늘도 좀 올랐을 거예요. 19% 올라가는. 그쵸, 거의 뭐 와, 상한가 이렇게 비슷하죠. 빠지는 장 속에서도 한국 파마 대단하네요. 아까 제가 진짜. 들어올 때 보니까는 코스닥에서는 상한가 종목이 하나도 없던데 코스피는 맞아요. 하나가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요. 와, 한국 파마 이 셀트리온이 보면 굉장히 배 아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니 복병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막 이런 네. 생각이 들기는 그거만 이제 합니다. 우리가 머리를 썼으면은 그 한국 파마를 사는 건데 아쉽죠. 그러니까요. 네. 아쉽긴 하네요. 자, 계속해서 보도록 그다음에 이제 하면요. SGNG도 이제 이재명 관련주 그래서 뭐 거기 사회이사가 그 뭐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 대책위원회 발기인으로 서명한 바가 있다. 근데 이제 회사는 부인을 했어요. 근데 이런 회사 대부분의 정치인 관련주들은 네. 이제 조의 공시하면은 회사들이 뭐 부인 공시 당연히 하고 그다음에 자기네 주식이 너무 오르면은 네. 미리 자기네가 팔고 나서 공시를 내가 맞아요. 없다고. 맨날 그러더라고요. 네, 치사해요, 저. 근데 그렇군요. 이제 사실 이제 뭐 다른 얘기지만 정치인 입장에서 네. 이거를 그 자기가 어쨌든 뭐 이게 자기 관련해서 올리면은 자기가 이제 테마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쵸. 이거를 정치인 자체가 부인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쵸? 그럴까요? 예, 본인이 나서서 뭐 부인할 일은 그쵸, 없죠. 굳이 예. 뭐 그럴 필요는 그쵸, 없죠. 일단은. 네, 13일 날 지금 상한가를 치고 있는 종목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GIC가 이제 핫한 종목인데 네. 이게 이제 현대차의 수소 전기차의 기어, 샤프트, 디프 어셈블리 등 감속기 관련해서 이제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결국에 이제 올해부터 현대차에서 만드는 제네시스 EV 전기차부터 차세대 전기차에 탑재된 감속기 부품을 수주해서 일단은 납품하는 회사니까 결국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 네. 그동안 이제 소외됐던 종목들, 저평가된 종목들을 찾으면 DIC도 네. 뭐 계속 이틀 동안이간 상한가 기록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오늘도 뭐 8% 올라가고 있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유로스는 수처리형 이게 이제 물 관련주거든요. 물이요? 네, 터보블러와 수소 전기차용 공기 압축기를 생산하는데 이제 수처리 관련주하고 수소 전기차용 공기 압축기를 생산하는 회사라 가지고 네. 이제 이날 올랐는데 이 회사는 이제 중국 국유 기업은 HCDS 뭐 길어요. 뭐 유한공사를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네. 얘기했지만 유상증자가 이제 우리 기존 주주도 있고 제3자 배정도 있는데 일단 네. 제3자 배정은 일단 호재로 다 받아들이는 분위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최근 중국 정부도 이제 중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산업구조 고도화, 고도화다음에 기술적 강화를 이런 어떤 우리나라처럼 뉴딜 정책을 정책을 발표했는데 뭐 유로스가 그에 대한 혜택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인터파크 아시죠? 인터파크는 원래 이제 전자 상거래 업체고 뭐 우리 뭐 티켓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또 이게 이제 올랐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지금 원인을 보니까는 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근에 이제 여행 테마가 강세인데 이제 코로나 이제 확진자 수 감소되면서 이런 쪽에 어떤 그
저기 뭐 혜택을 보지 않을 건가 그래서 이제 올랐는데 저도 이거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인터파크가 이제 올랐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여행 가려면 이제 티켓팅을 많이 해야 돼서 오는 그렇죠. 걸까요? 예, 근데 그게 상한가까지 갈 이슈는 그러니까 아닌 것 직접적인 같은데. 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이제 계속 이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냥 단기적으로. 그렇죠. 예. 그렇게 조금 가리는 게 필요하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한국파마 아까 말씀드렸죠. 네. 이제 코로나 치료제 후물질이 인도 이상 완료했다. 그래서 경희대하고 아까 이제 벤처기업인 제넨셀이 진행을 했다. 그리고 그 이제 여기에 임상 비용은 아까 필룩스가 됐다. 이제 그걸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목요일로 가나요? 이제 어제입니다. 어제 네. 이제 지니 뮤직이라고 KT GV70의 테슬라 모델에 이제 커넥티드카 지니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를 잘 처리했는데 어제 부인 공시 나왔어요. 아니에요? 네, 부인 공시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어제 시간에서도 빠지고 오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제 계약이 체결됐으면은 테슬라 모델에 이제 블루투스라든가 이제 해가지고 지니 뮤직을 들을 수 있는데. 어머, 근데 왜 지니무지 오늘 15% 오르는데요? 지금 올라요? 가 나왔는데도 이렇게 그래요? 올라요? 뭐 그러면 좋은 거네. 뭔가 또 있나 보네요. 지금. 그럼 이제 이럴 수는 있겠죠. 계약은 체결을 안 했는데 네. 이제 뭐 진행 중에 있다. 협의 중에 있다. 그렇죠. 뭐 그거를 이런 공시하긴 이야기. 그러니까 비밀이 나갈 수 있으니까. 협업 중이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그래서 뭔가 이제 뭐 이 재료는 있는 것 같네요. 네. 다행입니다. 근데 한국 파마 또 상한가 쳤죠 어제. 네. 좀 나갔고 그다음에 오스테오닉은 이제 그 정형외과 임플란트 전문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형외과 의료기 시장 외에 또 이제 누아 및 주름 개선에 사용되는 생분해성 소재 기반의 미용 의료기기 시장을 진출했다. 결국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사업 다각화를 해서 실적이 개선된다 해서 일단은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ELP라는 종목인데 이거는 이제 LG전자가 해서 이제 롤러버폰이 이제 인기인데 과연 이게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이제 해외에서도 반응이 되게 좋던데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번에 뭐 LG전자의 어떤 스마트폰이 좀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러니까 좀 잘 선전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이제 어널스트의 레포트를 보면은 이 MC 사업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많아요. 보면은 이제 어널스트 입장에서도 계속 적자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열받는 거죠. 이 주가가 계속 올라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제 물론 지난번에 마그나 때문에 올리긴 올랐는데 이제 그런 게 좀 아쉬운 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너무 포기하기는 조금 아깝고. 차라리 기업 입장에서는. 분사를 시키든가. 그게 나을까요? 어쨌든 이번에는 좀 잘 성공을 이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ELP라는 종목이 이제 롤러폰의 디스플레이 핵심 개발을 장비에서 개발을 완료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플렉시블 패널 검사용 장기 수명 무손상 콘택터 이거를 이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안도 이게 이제 동전주인데 이게 이제 원래 대구에 있는 회사거든요. 섬유 회사인데 회사 내용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요? 오늘 상한가 쳤어요. 네, 근데 이제 이재명 테마주인데 이제 어제 분명히 근데 뭐 중앙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도 상한가인가요? 네, 오늘 상한가 같네요. 성안. 그래서 이 종목이 동전주인데 하여튼 뭐 아마 이 회사가 서울 사무소가 아마 롯데호텔 어디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요. 동전주라서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도 644원입니다. 싼 맛에 사는 거죠. 그러네요. 상한가 많이 가야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한농화성인데 이거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의 전해질을 개발 중에 있는데 이제 LG화학하고 한국화학연구소 한국화학연구소가 이제 대덕단지에 있어요. 거기 있는 회사, 거기 이제 연구소인데 이제 전고체 배터리는 뭡니까? 이제 전해질을 액체에서 고체로 바꾼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액체보다는 고체가 이제 안정성이 높죠. 그렇죠.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결국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배터리도 이 전해질 액체다 보니까 이제 폭발 위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런 이제 전해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뭡니까? 실리콘이 들어가면 이제 효율이 높은데 실리콘이 폭발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제 LG 화학도 아마 5%밖에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15%까지 올린다고 하는데 그게 5% 15% 성능이 한 거의 몇십 배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LG 화학이 그걸 개발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흥국도 이제 뭐 안동에서 이재명 관련주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전약품은 이제 코로나 치료제 연구 진행인데 이제 나퍼먼 스타트 기반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지금 이제 한국 파마 때문에 제2의 이제 한국 파마를 찾는 거예요. 일단은 셀트리온이 성공을 했으면 이거 이제 다 안 되는데 이제 셀트리온이 저렇게 힘을 못 받치니까 이제 새로운 종목 찾기에. 그러니까 셀트리온 아니구나 하고 지금 다른 종목들을 그래서 이제 계속. 국전약품이 이제 어제 상한가는 아니지만 26% 올랐고요. 많이 올랐죠. NFC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같고요. 그다음에 TSI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고체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뭐냐면 2차 전지 그
제조 공정에서 네. 첫 단계는 믹싱 공정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믹싱 공정에서 2차 전지, 제조피랑 활물질, 결합제 등을 혼합한 슬러리 형태로 코팅 공정까지 공급하는 이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SI까지 네. 전일장에서 많이 올랐던 종목까지 좀 짚어봤고요. 예, 그럼 이어서 이제 우리 동방에 관해서. 동방입니다. 네. 동방. 이제 동방은 어떤 회사냐? 네. 사실 동방에 대한 뭐 레포트는 거의 없어요. 아마 2, 3년 전 레포트인데 오래된 레포트. 이제 저는 그냥 이 회사의 그 홈페이지하고 네. 사업 보고서 들어가서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뭐 자료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죠. 뭐.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초중량물 운송과 유통량 물류 강점의 국내 4위의 물류 종합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65년대 설립이 됐고 88년에 코스피에 상장된 이건 코스닥 종목이 아닙니다. 바로 코스피네요. 네, 오. 코스피에 상장된 국내 대표 물류 업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만 하역, 육상 및 해상 운송 사업이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초중량물 운송, 설치와 삼자 물류, 컨테이너 터미널, 물류센터 운영 등의 물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룹이 있어요. 동방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계열사가 이제 국내가 14개사, 맞네요. 해외가 2개사고 이제 강양 선박을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회사의 이제 경쟁 우위 요소는 최근 그 항만과 배후 부지 및 내륙 거점이 지속적으로 이제 인프라, 이제 시설 확보 및 최신 하역 설비와 특수 장비 선박을 도입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차별화된 물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기초를 마련하는데 사실은 이 회사 이렇게 매출의 그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회사를 이제 그때 관심 있게 본 거는 네. 임원들이 계속 이 주식을 사더라고요. 그래요? 동방 그러면 몇 년 좋은 전에 그래서 년 왜 전에. 사냐 분석을 해보니까 네. 이제 좀 이따 아시는 카자흐스탄에 그게 뭐 계약이 있는데 그게 꽤 크더라고 5천억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3년에 관해서 이렇게 분할해서 이제 들어오는 구조거든요. 근데 1년에 한 1,700 정도 되는데 괜찮네요. 큰 것도 볼 수 있는데 그게 제가 뭐 동방에 솔직히 제가 IR 통화를 해봤어요. 근데 그게 이제 출발은 강양에서 이제 선박이 출발했다고 내 그때 네. 몇 년 작년인가 재작년 5월에 이제 출발을 했는데 네. 그 사업이 이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거로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역시 임원 씨 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공시가 계속 나와서 샀는데 이제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접근 방법 말씀드릴 게 있다가 네. 그다음에 초중량물 선박의 지속적인 선단 확대로서 이제 해상 운송 사업에 이제 경쟁이 강화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이어 인증이라고 있나 봐요. 해양 쪽에 항만 쪽에서 이제 뭐 보세 운송, 보세고 운영, 하역 청 3개 직군에서 인증을 취득을 했는데 업계 최초라 그러는데 제가 이제 이게 효과를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 A의 이 인정은 뭐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건가 봐요. 그렇죠. 뭐 보세 운송인데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뭐 어쨌든 썼지만. 뭐 쾌거라는 표현까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시장 점유율을 보니까 이제 항만 하역은 끝에 보시면 이제 5.9%, 그나마 이제 높고 그다음에 육상 운송은 워낙 이제 경쟁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0.65%, 해상 운송도 0.4%, 그다음에 기타는 0.03인데 결국엔 이제 하역에 네. 이제 특화된 회사를 보면 돼요. 이 매출의 구조를 점유율을 봐서는. 네. 그다음에 이제 사업 부문 현황을 보면 이제 항만 하역 사업 부문은 이제 최첨단 이제 고객하고 온라인으로 연계되는 첨단소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함이 대형화 생산 증가에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인천, 목포 등 전국 주요 항만의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주요 거점마다 이제 항만 인프라가 되어 있어요. 괜찮네요. 그다음에 이제 울산 컨테이너 터미널 이게 네. 이제 UNCT고 평택 컨테이너인데 PNCT인데 이걸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이게 굉장히 괜찮아요. 자산 가치 면에서 큰 회사예요. 그러네요. 큰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카페리선을 이용해 가지고 또 중국에 네. 수출 화물을 또 하고 있어요. 카페리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뭐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이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그런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항만해역이 이렇게 되고요. 네. 이제 이게 이제 사진입니다. 와, 항만해역. 멋있네요. 네, 멋있죠. 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울산 컨테이너 터미널. 와. 요거는 이제 평택 컨테이너 터미널. 이렇게 되어 규모가 있습니다. 또 꽤 크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이 자산이 엄청난 거죠.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화물차 운송은 이제 크게 뭐 매출액에 아니 아까 점유율이 낮은데 어쨌든 간에 뭐 화물차 운송은 요새 뭐 택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쿠팡이라는 이제 계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쪽도 앞으로는 굉장히 뜰 수 있겠죠. 그렇죠. 기대가 되죠. 예, 3번에 보시면 이제 쿠팡의 밀크럴 운송 및 간선 운송사 진출했다는 거고요. 이거 이제 쿠팡 동방 차고 그다음에 이제 해상 운송도 국내 최고의 해상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회사는 이제 4번에 보시면 이제 뭡니까? 카자흐스탄 유전 확장 공사의
사실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카자흐스탄까지 하려면 엄청 가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를 택했을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카자흐스탄에서. 뭔가 뭐 뛰어난 기술력이 글쎄 있었을까요? 이게 뭐 그때 뭐 유전하고 뭐 있지 않냐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 있는데 네. 하여튼 이게 해상 운송인데 이게 낮은 선봉 관련주예요. 동방이. 낮은 항 뭐 북한 대북 관련주고. 그래서 이제 대북 관련주 때문에 주가가 못 올랐어요.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동안에는. 이제, 예. 근데 쿠팡이 터트려줬네요. 그렇죠. 그래서 매출 비중 보면은 이제 항만하역, 화물차 운송, 선박 운송 이렇게 되는데 이제 화물차 운송이 점점 커질 것 같고요. 네. 수지연항은 이제 카자흐스탄이 보시면 있죠. 네. 이게 2억 불이니까 거의 한 3천억 되나요? 이렇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 내용은 작년에 이제 당기 수익은 적자였어요. 근데 올해는 아직 실적이 2019년인데 2020년 건 안 났고요. 네. 뭐 회사 내용 이렇게 되고 이제 차트를 보면은 네. 이 회사는 항상 보면은 이제 2,000원 밑으로 가면 매수를 하면 돼요. 2,000원 밑으로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2,000원 올라가면 팔면 되고 이게 이제 반복되거든요. 차트 보세요. 반복되는데 근데 이번에도 분명히 이제 2,000원에 샀다가 2,000원에 팔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상한가를 치니까 배 아프겠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주식은 지금 뭐 오늘은 얼마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5,230원이네요. 2% 제가 볼 정도 때는 올라가고 이제 이런 있습니다. 재료에서 쿠팡하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여기서도 한 8,000원, 10,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네. 그럼 지금 매수 전략 괜찮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목표가를 제시하지만 네. 지금 제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모르잖아요. 실적 이런 걸 2,000원 봐야 되니까 그렇죠. 아직은 이제 모르는데 네. 제가 가면만 실적만 좋아지고 쿠팡하고만 잘 된다 하면은 충분히 뭐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그 봅니다. 쿠팡이 어떻게 나스닥에 상장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동방이 크게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가 네. 좀 결정이 될 텐데 어쨌든 지금 쿠팡에서 계속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긴 그쵸, 합니다만 예, 예. 확실하게 상장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그것까지 좀 염두에 두면서 가야 될까요? 일단 이제 이건 분명히 이제 동방에 대한 정보를 사람들이 몰랐다 이제 알게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또 세력들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위험한데요? 세력이 붙는다는 게?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6,000원까지 갔다 이제 밀렸으니까 네. 어느 정도 조정 받으면서 이제 이렇게 단기 대응도 되고 그다음에 중단기로 가야 되니까 결국엔 이제 네. 흐름을 봐야겠죠. 쿠팡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게 가면은 이제 이게 또 다시 대장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쿠팡하고 이제 재료가 묶이면서 굉장히 크게 올랐던 이번 주 내내 사실상 뭐 뜨겁게 달궜던 종목이었습니다. 동방 좀 자세하게 감독님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향후 전략까지 여러분께 제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주식 그라운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는 금요일입니다. 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감소했긴 합니다만 그래도 주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다시 한 번 더 주의하셔라라는 말씀 드리면서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 저는 돌아오는 월요일에 오전 10시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 런런런 월요일에 만나요. 저들의 부르는 솔잎은 보라 돌보는 사람